금요일 저녁 다양한 사회문화 현상들 잡학하고 박식하게 수다 떨어보는 금요살롱 시간. 오늘도 강남대학교 강유정 교수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또 오늘 특별한 손님 한 분 모셨는데요. 서강대학교 지식융합미디어학부의 나은영 교수이십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이 온라인상의 댓글 관련된 연구를 하셨다고요? 네, 오늘 우리가 이 댓글에 대해서 수다를 떨어볼 건데 그 배경은 이거죠. 얼마 전에 한 연예인의 극단적 선택. 근데 마침 그 연예인의 그 선택에 뭐 직접적 원인을 우리가 예단하고 추론할 수는 없습니다만 좀 악성 댓글을 많이 봤던 연예인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연예 기사에는 아예 댓글을 중단시킨 이런 포털도 지금 나오고 이러면서 과연 댓글이 뭐냐? 댓글이 뭐예요, 나 교수님? 댓글은 다른 사람이 쓴 글이나 다른 콘텐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반응을 보이는 거라고 할까요? 그렇죠? 네네. 직접 달아보신 적 있어요, 댓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댓글 달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전 제일 먼저 궁금한 게 네. 댓글 다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두 번째, 남의 댓글을 다 읽고 그 댓글에 또 댓글을 다는 사람은 정말 어떤 사람일까? 이게 정말 궁금해요. 계시죠. 궁금해요. 근데 사실 그런 연구 된 거 없어요? 예, 특별한 사람들이 댓글을 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일종의 약간 놀이처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를 했으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뭐 이렇게 좀 즉각적으로 뭐 반응을 보인달까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 댓글 중에 악성 댓글도 있잖아요. 강 교수님. 네네네. 글에 대한 그러니까 저에 대한 얘기라기보다 이제 제 글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분이시지 해서 그분이 쓴 댓글을 볼 수 있잖아요. 네.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글에만 댓글을 다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문가들이에요, 보면. 예, 여기저기 많이 쓰시는 분은 또 계속 거의 많이 하루 쓰시고 종일 거의 매 시간 올라오는 거의 컨텐츠나 기사마다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저한테도 다는 걸 보고 전 좀 위안을 받은 거야. 저를 제 글을 혹은 저를 특별히 위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에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이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한 분이 많이 다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렇게 많이 다시는 분이 계시고 또 전혀 안 다시는 분이 계시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전 국민 중에 몇 % 정도가 그래도 댓글을 단다. 뭐 이런 연구된 건 없어요? 되게 댓글의 속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한 연구들이 많고 퍼센트를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게 이제 익명으로 많이 달잖아요. 그렇죠. 또 그게 그리고 있죠. 이제 한 사람이 또 여러 개 아이디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저는 댓글을 잘 확인을 좀 안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쓸 때까지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쓰고 그다음에 뭐 한부 프린트 해놓고 그리고는 이제 또 다른 일들이 막 쌓여 있어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보거나 이럴 시간이 좀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우연히 접하게 되는 것 중에는 그래서 제가 좀 무색무취여서 그런지 저는 약간 별로 푸른 수염이라는 동화 보면은 네. 푸른 수염이 어디 가면서 방 열쇠 주고 네. 열지 말아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열어서 충격을 받잖아요. 저는 그런 기분이에요. 매일 이렇게 글 쓰거나 출연하고 난 다음에 댓글이 있으면 이건 열쇠 열지 말자 싶으면서도 간혹 열어보면 궁금해서.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 맞습니다. 종류인데요. 네. 지금 요거와 관련해서는 예. 뭔가를 읽고 댓글을 다는 사람이 있고 안 다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렇죠. 뭔가를 읽고 남이 쓴 댓글까지도 보고 또 댓글을 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또 뭔가를 직접 쓰거나 기사의 주인공이 된 사람 중에 댓글을 읽는 사람이 있고 안 읽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네. 또 그러니까 댓글을 직접 보는 사람이 있고 본인이 그러니까 해당하는 본인이 직접 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보기도 하고 그럴 텐데 사실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댓글 다는 사람은 깊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막 쏟아놓는데 그걸 읽는 사람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간혹 되게 진지하고 네. 들을 만한 댓글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피드백. 경향신문에 쓰는 컬럼 같은 경우는 네. 어떨 때는 글을 안 읽으시는 것 같다 싶을 때도 있지만 이건 내가 좀 뜨끔하다 싶을 정도로 정확하게 써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튼 좋은 소리는 좋지만 불편한 소리는 상처받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에 이 스마트폰 시절 이전에는 굳이 그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와야만 또 댓글을 달 수 있었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스마트폰 시대가 되다 보니까 문자로 전부 그냥 막 날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그 댓글의 양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디어가 너무 발전해 있다 보니까
대면 소통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비대면 소통에 이제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예. 사실 댓글에 좀 거친 표현이 많아지는 것도 사람 얼굴을 보고 얘기하지 않고 댓글 쓰는 사람은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 쓰고 싶은 대로 마구 이제 쓰게 그리고 되잖아요. 자기 얼굴도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렇죠. 본인은 뭐 휴대폰이든 컴퓨터든 기계 앞에서 쓰지만 이건 결국 사람을 겨누는 거다. 예, 이런 걸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설리 씨 같은 경우에 이제 네. 고인이 되셨지만 악플러드를 소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만나봤더니 뭐 명문대생도 있었고 너무 어린 학생도 있고 해서 계속 선처를 해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댓글이 익명성에 딱 포장을 벗기고 나면 또 너무 평범한 민낯의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러니까 대면을 하면 그렇게 말을 못한다라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막 반성문을 쓰고 탄원서를 쓰면 경감이 되거나 아예 뭐 죄를 안 받잖아요. 또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네. 그게 네. 그 습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대면 소통할 때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말 많이 안 하고 이렇게 주로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뭔가 뭐 콘텐츠를 올렸을 때 그에 대한 반응도 일일이 다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조용히, 뭐랄까요. 그냥 대면 소통의 경청에 해당하는 그냥 이렇게 보고만 많은 좀 수줍은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 같아요. 뭐 속된 용어로 눈팅 한다고 그러죠. 눈팅이라고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분들이 진지한 주시자 뭐 이렇게 말은 지금은 이제 의견을 표현하지 않지만 쭉 보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뭐 투표라든지 이럴 때 이제 좀 표현하는 분들이 발휘하죠. 아닌가. 네. 자, 여기서 네.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유독 이게 심합니까? 제재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기사들이 포털을 통해서 소화가 되다 보니까 왜냐하면 각 언론사들이 또 약간 필터링 기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워낙에 포털 중심이다 보니까 포털에서 댓글 제어하는 기능 말고는 별로 효과가 없는데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기능이 제가 알기로는 억압적이거나 혹은 제재 기능이 별로 없고 저도 보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정치 기사 같은 경우는 그냥 안 보이도록 해놨다가 보고 싶은 사람 클릭하면 열리도록 돼 있는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너무 좀 한편으로는 자유가 많은 게 그러니까 이게 실명화 문제로 갈 문제는 아니지만 물론 IP 추적하면 다 딸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의 정보를.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근데 너무 많은 자유가 주어진 거는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규제가 덜한 건 사실이더라고요. 나 교수님 보시기에. 예, 그렇죠. 그 표현의 자유 때문에 이제 규제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건 사실인데 외국에서도 2014년에 경찰 총격 사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CNN에서 댓글창 폐지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뭐 로이터나 뭐 이런 곳에서는 그런 곳에서도 이제 댓글창 폐지했고 해외 유수 언론들은 자기네 사이트에 들어와서 기사를 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가 댓글을 아예 없애버릴 없앨 수 수가 있는데. 있죠. 근데 그렇죠. 포털로 그러니까 우리 강 되면은 교수님 이제 얘기처럼 우리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읽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포털에서 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좀 기자분들도 조금 자극적으로 댓글 중에 자극적인 거를 기사화하는 하고, 경우도 많고 해서 그거에 또 더 나쁜 네. 댓글이 달려서 좀 악순환이 되는 경향은 좀 있는 듯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포털과의 관계도 이제 조금 정립을 해야 되고 뉴욕 타임즈에서는 댓글을 달려면 작성자가 이름하고 지역을 입력해야 되고 또 전체 기사의 10% 정도만 그리고 24시간 이내에만 댓글을 허용한다고 들었어요. 이제 물론 이제 어떤 사건들이 이제 발생하거나 그러면 정책이 바뀌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도 또 이제 점차 또 바뀌어가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냥 이제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뭐도 또 중요하냐면 그 댓글의 대상, 특히 악플의 대상이 되는 사람도 그렇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권리가 중요하듯이 다른 사람의 권리도 중요하니까 좀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CNN이나 뉴욕타임즈 같은 데서 이런 식의 정책을 하게 된 게 다 원인이 이유가 있을 거 그럼요. 아닙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거의 사망사고 이후에는 그렇죠. 조금 강력한 제재를 썼는데 저희는 좀 그런 부분에 약간 만성화된 듯해요. 네. 사망사고가 사실 좀 많았다고 그냥 그 당시에만 뭐 잠깐 그러다가 엄밀히 또 따지면 말고. 또 인과관계를 따지긴 좀 어렵잖아요. 선후관계까지는 될지 네, 모르지만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좀 제재가 약하긴 한데 또 장점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왜 우리 댓글 장원이란 말 유행했던 적이 있거든요. 댓글 장원.
그러니까 댓글이 너무너무 재밌어서 무슨 과거 시험 장원 보듯이 촌철살인의 말을 한다라거나 그리고 대학 게시판도 잘 아시겠지만 그 대나무 숲이나 혹은 이런 데서 익명의 댓글들이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낼 때도 있고 또 좋은 얘기를 나올 때도 있으니까 이 순기능 때문에 역기능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쯤은 좀 이 순기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기능을 더 이상 무시하면 안 될 때는 온 듯해요. 우리가 대학에 악플의 역기능만 얘기하고 있는데 이왕 한 걸음 더 나가면 정치 댓글 매크로 시스템, 그러니까요. 드루킹 사건 이것까지 우리가 떠올려야 돼요. 맞아요. 네.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래서 대학가에서 대나무 숲이나 이제 이런 곳에 올라오는 것들이 가끔은 이제 좋은 아이디어도 있기는 한데 보면 익명으로 올리기 때문에 뭐 논리적으로 이제 얘기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그리고 이제 좀 순화된 언어보다는 좀 격한 언어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도 좀 많은 편이에요. 예, 그래서 학생들도 그렇고 이제 어른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의견은 제대로 전달하면서 그 방식을 조금 더 순화시키는 이런 걸 좀 배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이제 그냥 각자의 개성에 맡기는 이런 부분이라서 그냥 배설하듯이. 그렇죠. 군중 심리가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댓글에 맞습니다. 들어갔는데 만약에 좋은 댓글이 많으면 악플을 남기기 좀 애매해지는 민망하죠.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자극적인 기사에 자극적인 댓글이 달려있다 그러면 맞아요. 사람이 갖고 있었던 좀 평소에 보이지 않던 면이 튀어나와서 군중 속에 우우 몰려가지고 네. 800개 악플 중에 하나 더 하는 거는 별거 아니다 이렇게 그렇죠. 되는데 이게 그런 표현하기 심리적 제어 뭐하지만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표현하기 뭐하지만 쓰레기나 담배꽁초 많은 데 가면 사람들 함부로 하나쯤 더 깨진 버리지 유리상 않게. 이론이라고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서 더 자극적인 언어가 그렇죠. 더 관심을 받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죠. 너도 나도 더 더 자극적으로 세게, 더 표현을 세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두 분은 대체로 좀 지금으로선 안 된다.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 네. 이런 쪽이네요. 저는 포털 쪽이 좀 어떤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언론 생산 매체도 됐고, 근데 언론 매체가 아닌데 언론 매체처럼 됐잖아요. 근데 어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댓글을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용 제재만 좀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 댓글을 네, 못 쓸 수 맞습니다. 있게끔만 네. 제재를 하더라도 다른 제재 아주 실형의 어떤 법적인 제재가 아니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사회적 공기라고 좀 스스로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포털 규제가 좀 있으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리고 저는 또 그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이 하나의 보이스, 그 발언권, 이런 것을 가지는 게 이제 보장이 돼야 되는데, 인터넷상의 글이 너무 중요시 되다 보니까 소수 의견이라 하더라도 그걸 더 강하게 자주 얘기하면은 더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그런 걸 노린 착시가 게 매크로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실제에서는 소수 의견인데 인터넷에서는 다수로 보이면 여론이 왜곡될 수가 있잖아요. 예, 여론이 왜곡되면 그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공론장 기능을 하는 것은 이제 긍정적이지만 그 공론장이 정말 제 기능을 하려면 수줍은 사람도 한 목소리 그리고 목소리 큰 사람도 한 목소리 이렇게 어느 정도 좀 공평하게 배분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현행 법률에 의해서도 네. 매크로 등등은 업무방해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아무튼 이거는 공론장의 왜곡이라고 하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럼요. 그 왜곡이 되고 실제 영화 평론 하다 보면 영화에서도 뭐 미리 별점 테러 같은 것들 막 줘서 아예 못 보게 막는 경우도 있어요. 이 영화 볼 가치가 없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쪽으로 유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아무도 안 본 네, 상태에서 여론을. 다뤄요. 중요한 건 시사회도 하기 전부터 영점을 영점을 막 주는 쫙 거죠. 달리는데 네, 네. 일반 분들은 일반 이렇게 영화 소비자분들은 봤을 때는 어떨 때는 아시는 분도 있지만 때로는 0점이 많은 거 보니까 정말 별론가 보다로 생각하실 위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떤 점에서는 여론의 영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댓글의 영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을 듯도 해요. 그렇죠. 네. 좋게 보이려고 한다든지. 근데 그렇다고 자꾸 규제 쪽으로 가다 보면 또 긍정적 기능, 순기능마저 그럼요. 네. 위축시킬 수 있잖아요. 저는 실명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실명제로 가는 거기까지는 거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지금도 충분히 추적 가능하고 실명도 알 수 있는 상태에서 굳이 실명제를 한다라는 건 말 그대로 댓글이 갖고 있는 순기능을 완전히 순식간에 제초, 그러니까 잡초를 뽑아야 되는데 제초제를 싹 버리면 풀도 다 죽고 네. 곡식도 다 죽는 셈이 되잖아요. 저는 밭을 다 태워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명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공론장 안에서 합의는 돼서 말 그대로 내 얼굴 좀 내세우고 할 수 있는 말을 댓글에 달 수 있는 정도 수준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미디어 교육 그 프로그램 안에 그 댓글을 표현하는 방식이라든지 예, 다른 사람의 권리도 존중을 할 수 있다든지 예. 뭐 이런 식의 인식이 좀 퍼질 수 있도록 맞아요. 캠페인이라든가 뭐 이런 요즘-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요즘 캠페인 하는 거 저 들었어요. 네, 5천 몇백만 개 SNS는 다 방송국이다. 그렇죠. 여러분 네, 들으셨죠? 네, 네. 맞아요. 그러면 이게 정말 사실인지 뉴스 확인합니다. 뭐 이런 식의 그 멘트들 나오는 캠페인.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이제 노출이 돼서 이제 당연히 그런 이제 어떤 댓글을 쓸 때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쓸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됐으면 예. 좋겠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댓글 달 때 상대가 보이지 않지만 내 댓글이 칼처럼 다른 상대에게 뭐 꽂힐 수도 있다. 예, 예.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걸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자, 댓글은 뭐뭐뭐다. 한 줄로. 강유정 교수님. 저는 댓글은 그림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네. 근데 그림자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림자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림자를 판 사나이처럼. 하지만 그림자라는 것, 그러니까 뭔가가 있을 때 생기는 건데 너무 그림자가 강해지면 오히려 원래 있어야 될 게 사라지는 효과까지 만들어져서 저는 그림자로 생각했습니다. 네. 나 교수님. 네, 저는 댓글은 즉각적인 감정적 반응의 분출구다. 일단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성적인 댓글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네, 네. 일단 보자마자 이제 바로 다는 경우가 많고 또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감정을 뭐 분출시키는 맞아요. 네, 이런 통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만 기술을 적용하면 댓글을 딱 달아도 그게 바로 보이지 않고 네. 한 30분 있어야 보이게끔 만드는 기술을 적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게. 네. 그리고 저는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댓글 달기 직전에 댓글 달기 직전에 그 아름다운 풍경 화면이 뜨게 한다든가 그래서 감정을 좀 가라앉힌 다음에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네요. 애쓰게 하면 어떨까. 인간의 선한 본성을 네네, 믿는. 그런 네. 생각을 네. 했습니다. 이처럼 이 각종 기술 진보 그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아이디어를 짜내면 네. 순기능마저 죽여버리는 규제가 아니라 적절한 이 역기능, 나쁜 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규제책을 생각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강남대학교 강유정 교수, 특별히 서강대학교 나은영 교수 두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